안녕하세요.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봄이 되어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이슈 브리핑 시간에는 봄을 맞이하며 겨우내 있었던 한국 내 탄핵 정국과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죠.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절이 국가경축일로 지정된 1946년 이래로 정부는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개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7년의 3.1절과 개양된 태극기를 바라보는 많은 이의 시선은 다소 불편합니다. 바로 촛불 집회와 대립하는 태극기 집회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하반기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온 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최순실의 태블릿 PC 입수 사실과 더불어 국가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미흡한 대처와 거짓된 사과문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태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줄을 이으며 각 대학교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거쳐 전국 각지의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일부 보수단체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를 주축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 권기운동본부 탕기국을 설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및 탄핵 반대를 주제로 하는 집회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는 게이트 폭로 이후 초반의 많은 보수 언론과 의견을 같이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비선 세력인 최순실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수준에 그치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보수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의 선에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속보와 밝혀지는 진실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점차 힘을 실어주며 많은 보수 언론과 단체가 떠나자 소수만 남게 된 탕기국은 극단적인 행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탕기국에 속한 집회의 진행자들과 참석자들은 자신이 애국자임을 주장하며 태극기를 애국의 상징으로 내세워 집회를 진행하고 자신들의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평화 집회로 진행 중인 촛불 집회를 비난하고 현 사태에 대하여 비상식적인 발언을 남발하며 여론이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이들이 발언에 담긴 극단성은 일말의 상식 있는 지식인이 했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이상진 국방연구원 부원장이 이 나라 좌익들이 똘똘 뭉쳐 정상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고 불복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순진한 얼굴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죄를 짓지 않았다. 언론이 덮어 씌운 것이다. 또 윤용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는 엉터리 교수놈들이 점수를 다 주니까 순진한 학생들이 촛불 집회 동원되는 거다. 촛불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태우고 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발전에 기반하고 있으며 좌파 종북 세력이 과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세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일궈낸 나라, 어머니가 물려준 나라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종북 세력, 좌파 세력, 김정은 등 뿌리 깊은 악의 무리를 쫓아내고 통일을 이루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경제, 사회 방면의 발전과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짓는 것인데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만큼 이 둘의 연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과거 아버지의 선행이 현재의 자녀의 잘못을 덮을 수 없듯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었던 발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의 발언이 비상식적인 정도를 넘어서 행태가 과격해지고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종북 또는 빨갱이로 몰아가며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비난 대상은 이들을 비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의 요청을 받고 묵인하는 일반인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몇 극우, 친박단체들은 국회는 해산하라, 군대여 일어서라, 계엄령 선포를 촉구한다 등 과격한 발언들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등 헌정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성일 한신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박근혜 개인에 대한 맹목적 믿음과 복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정희를 위시한 유신 세대를 지지하면서 그 체제를 물려받은 박근혜 역시 지지했는데 박근혜를 부정하려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깨지는 것이다. 계엄령은 극단적인 수단이고 권력과 정당성이 취약한 집단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후진적인 나라일수록 계엄령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은 친박 세력을 뒷받침할 근거나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강력한 공권력에 기대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회의 혼란과 소요를 정리하는 것이 향수로 남아있고 정치의식이 낮기 때문에 비폭력 평화 집회인 촛불 집회를 두고 급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회를 진행하며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걸고 집회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Make Korea with America Great Again, 탄핵 무효 라고 적힌 현수막 또한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가 태극기를 집회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큰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국민의 다수가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소수를 대변하는 이들이 태극기를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는 미국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그리고 그의 대선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차용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그들의 집회가 목표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박사모 및 유명 극우 인물인 변희재 씨의 말에 따르면 빨갱이들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우방국의 국기를 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탄핵 국면은 종북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흔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북을 추종하는 좌파 종북 세력이 아니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대통령에 대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태광 경희대 교수는 태극기 집회에 미국의 국기와 대통령 사진이 등장한 것에 대하여 친박 집회 참가자들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는 사실상 같은 것. 이들에게 미국은 한국을 구해준 구세주이며 미국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믿음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탄핵이란 철저하게 국내 정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인데 이를 강대국의 의지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1부 순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1부 이슈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이 마땅치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폭력적 사건이나 일방적 폭행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인 행태에 제지를 가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법률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원칙 때문인데요. 바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는 이들의 성조기, 트럼프 사진, 태극기 등에 대하여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들의 사상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과 그리고 그 대통령, 그리고 태극기와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박정희는 상식적이고 합당하며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과 행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모순적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표창원 의원이 주최하에 열렸던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되었던 작품 더러운 잠은 며칠이 지나지 못해 훼손되었었습니다. 세월호와 박근혜에 대한 풍자 작품은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상호뿐만 아니라 경찰들조차도 작품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와 관련된 포스터와 작품은 전시되는 즉시 각종 혐의를 적용해 수거 또는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품이 전시된 건물의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순에 휘말리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때로는 범죄에 적용되어 면죄부처럼 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개인이 본인의 윤리적, 양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당한 선에서 제재하고 그 선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긴 역사를 통해 일궈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것입니다. 즉 각자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일종의 관습을 만들므로써 우리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모와 현 기득권은 표현의 자유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맞추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자유자재로 편안시켜 사용합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긴 시간 동안 관습과 법률 제정을 통해 보장해온 인간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를 기득권의 입맛에 맞추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지를 표현하는 자유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즉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드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며 그 근거 또한 합당하므로 그 누구의 비난도 용납되지 않고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예술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권력 풍자와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수립된 이래로 사회적 예술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언론과 예술의 역할을 겸임하며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데 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러한 예술은 일반적인 페인팅, 사진, 대중음악, 미디어 아트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물, 전단지 살포 등 표현 방식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작 과정과 전시 방식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하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예술은 2000년대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는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만든 대학생을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당시에도 정치적 반대를 표현하는 패러디물에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과도기로 맞았던 소위 일베라 불리우는 일간베스트라는 극우주의의 성향이 뚜렷한 웹사이트는 고인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비하와 비난을 일삼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그 탄핵에 이르러서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회적 예술은 2000년대부터 민주주의 개혁을 상징하듯 승승장구하던 것과 반대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0년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론 통제와 더불어 예술의 자유를 억제하고 제재함으로써 그 갈 길을 잃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권의 변화와 기득권층의 권력 구조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기득권층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권력을 되찾고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 사태 앞에서도 기득권층은 헌법에 제정된 민주주의 국가가 갖추어야 될 기본을 위반한 뒤에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헌법으로 보호받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 많은 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탄압과 기득권층과 이해관계가 얽힌 소수에 의한 다수 국민에 대한 탄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압이 성공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나라로만 남은 나라는 오래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속되는 탄압과 박사모를 비롯한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의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듯 쉽게 예측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새로운 또는 이전과 같은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잃지 않고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